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레이트나 현지 언론들은 아직도 KF-22가 다른 걸 경쟁을 할 수 있다. 뭐 자신들이 좀 협상의 레버리지가 있다 식으로 표현한 게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사면 안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또 되냐, 사인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제가 허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방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1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오해가 있지만 상황상 그 대한민국의 KF-21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정말 맞는 솔루션으로 되고 대안이 없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인포그래프로 좀 AI 사용해서 돌린 그림이긴 한데 이게 미국 F-35, 그 다음 중간에 두 번째 게 러시아의 수호이 75, 그 다음 세 번째 게 튀르키예의 칸,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 KF-21인데 F-3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몇 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F-35를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쏙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지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미국이 F-35 공급이 부족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F-35 연간 생산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목표치가 연간 한 100대 이상 생산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로는 올해는 그게 훨씬 못 미쳐서 국방장관이 로키드 마틴이 방문해가지고 이게 항의성 방문이에요. 생산 속도 못 올린다고. 빨리 중국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 허가 거부가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미 수출 주문받은 국가들한테 공급도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문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 사우디랑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지금 정권이 있는데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이란을 공격할 때는 동맹인데 사우디 국민 정서상 이 외교 관계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되면 이게 좀 풀어질 건데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러시아 몇 번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또 지금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저 휴전 협상이 곧 진행될 것이다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제가 비관적인 전망을 냈었는데 휴전 협상이 지금 안 되면 그 러시아의 그 제재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휴전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이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러시아의 Su-75 체크메이트라는 5세 전투기를 아랍에미레이트랑 러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형식, 그 러시아는 기술을 주고 아랍에미레이트는 개발비를 주는 걸로 추진했다가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해진 단계로 왔고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그 엔진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KF-21 엔진 미국에서 수입하고 튀르키예 칸 엔진 미국에서 수입하지만 둘 다 국산화,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 개발 엔진, 그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이게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사업단이 출발하고 튀르키예도 대통령이 나서서 튀르키예 칸을 튀르키예산 엔진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으로부터 엔진 좀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그 F-110 엔진을 지금 10개분 그러니까 20개를 받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칸 전투기 이제 2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기보다 더 많은 걸 생산하려면 튀르키예 국산 엔진이 완성이 되든가 아니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한테 더 사정을 해서 한 200개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 엔진 20기 그러니까 비행기 10대를 만들 수 있다.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간만 보는 겁니다. 얘들이 이제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가 만약에 엔진 기술을 자립에 성공하면 수출 승인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시장을 뺏길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위협을 하지만 큰 문제가 있는 게 신뢰성이 없고 허풍적인 계획을 많이 씁니다. 뭐 제가 너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K방송 무조건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튀르키예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해요. 아 그래요? 예, 튀르키예 칸 전투기 만드는 국산 엔진 우리나라 KF-21 국산 엔진보다 2배 크고 2배 더 좋은 엔진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의 엔진 개발 능력 한국보다 좋냐? 기술력이 발전됐냐? 전혀 아니겠죠. 이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외부 요인 말고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도 굉장히 이제 발전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비공개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나 기사로 쓰면 안 되는 이게 NDA가 걸린 사업들이 많죠. 이미 협력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공개를 하면 저도 이제 공개를 하고 이런 협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미 굉장히 이 아랍에미레이트 한국과의 협력 모델이 정착이 되었어요. 공동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F-21은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거나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기존의 협력의 체제 프로세스를 그대로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22조 투자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와가지고
KF-21에 대한 포괄적 협력 그 요양서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방산협력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것도 아이템이 지금 비공개가 돼 있는데 조금씩 이제 공개될 것이고 다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뭘 투자하고 하는 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시가지고 아직까지는 못하지만 2025년 4월에 진행된 이런 한국과 KF-21과의 전략적 포괄적 협력 요양서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다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아랍에미레이트가 받으려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준비가 좀 돼야 되거든요. 요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KF-21을 첫 고객은 되지 않을 것이나 상당한 고객으로 해서 이제 두세 번째 고객으로는 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UAE는 미국의 F-35 도입이 무산된 이후 러시아, 튀르키예 전투기까지 모두 현실적인 대안에서 탈락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와 방산 업계에서도 UAE의 KF-21 도입에 대해 큰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KF-21의 수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뭐 UAE 관련돼서는 뭐 우리 방위사업청이나 KF-21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사업이나 사실 한 23년도부터 그런 이제 마케팅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마케팅 활동 아무 때나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KF-21은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부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많이 제안했던 건 뭐냐면 KF-21 블록 2에 좀 들어와 줄 수 없냐. 같이 좀 공동으로 좀 이걸 해보자. 그러기도 했고 지금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3540 정도에는 2035년 40년 그 사이에는 전투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UAE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뭐, 지난해 아시다시피 이제 뭐 UAE 공군 뭐 최고 관계자가 와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 국가 공군 관계자 가운데 아마 처음 타봤을 거예요. 시제기 단계에서 이제 KF-21을 탔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사실 관심이 많죠. 그리고 그 관심이 이제 많은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UAE랑 여러 방산 협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업체는 이제 LIG 넥스원이었고. 네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천궁2도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LSM도 관심 있어 하고, 그다음에 UAE랑 또 뭐 여러 가지 MOU라든가 공동 개발하는 것도 좀 비밀리에 진행된 것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UAE 입장에서는 좀 다음 전투기로 KF-21에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KF-21을 이게 완전히 딱 점 찍고 지금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UAE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 우리도 이제 TOC로 팔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는데 네네. 값만 보다가 결국에는 안 샀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 UAE나 이 사우디 이런 쪽들이 제가 영업하시는 분들, 방산업체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인샬라 이제 신의 뜻대로. 할 말이 없네.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성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속 터져 죽겠다고 뭔가 할 것 같이 하는데 안 한다고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막 다 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이제 긍정적인 건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쳐다보고 있고, 사실 그 전에도 몇 가지 사업했는데 잘 안 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이걸 100%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근본적으로 이제 프랑스 다소사가 지금 유럽 전투기 옛날 방식대로 이제 여러 나라 이제 국제공동 개발을 이제 시도했는데 걔들의 습관대로 프랑스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습관대로 그게 이제 무산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독재 개발을 차기 뭐 스텔스형의 F카스라고 하죠. 그게 지금 뭐 또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기 전투기 계획이 사실 정지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자기들도 계속 수출하고 판매를 해야 되고 뭔가 개량을 해야 되니까 지금 라팔 전투기 5번째 개량령 지금까지 F4였는데 F5형 이후에 또 개량도 생각을 한다 발표를 했죠. 그거는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수출 시장이 제일 눈에 이제 걸리니까 더 이제 개량된 걸 이제 제시를 해야만 판매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끝물이에요.
라팔 전투기도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됐죠. 30년 이상 됐는데 처음에 그 개발 시제기부터. 근데 그 30년 지나니까 대한민국에 KF-11이 등장하고 공대지 능력을 단계적이지만 서두르고 있고 더 땡긴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2032년 넘어가면은 장공지2라는 국산 미사일들 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게 인티그레이션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얘기가. 더 이상 라팔이 팔 수가 없는. 뜯어 고쳐봤자 개량형이고 지금의 F4에서 F5 버전을 해봤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기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 나이 먹는 것처럼 신세대한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능력이. 사람 신체 구조를 또 얘기한다면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2032년부터는 우리가 기존에 남아있는 시장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고 기존에 라팔 초기 버전을 산 나라들은 또 우리 거를 이제 사겠다고 끼웃거릴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미라즈 2000 그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 소멸하기까지는 현재 소멸한 거는 이제 미라즈 3, 미라즈 5, 미라즈 F4까지 그 운영국들은 다 거의 사실상 소멸했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미라즈 2000 시장이 운영하는 나라가 소멸을 하려고 이제 시작이 됐죠. 물론 대만도 운영하지만은.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점유에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라팔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라팔 후경이라 해봤자 도입한 나라 몇 나라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게 이제 프랑스 평론가들 얘기지 뭐 다소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프랑스 평론가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것도 이제 프랑스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번역기 돌려서 국내에서 마치 이제 뭐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 좀 그래요. 좀 보기가. 그러니까 그대로 어떤 분석 없이 아,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언제까지 그 썸네일을 난리가 났다 그렇게 할 거지. 실제 눌러보면은 아, 저 출연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아이템 자체가 이거 지금 내용 자체가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좀 과장됐구나. 사실 현재 이게 지금 시간도 흘러가 되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우리 그 KF-21 블록1부터 지금 3월 달인데 3월 말 아니면 4월 초순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맞이하면서 어떤 국가적 행사를 할 거예요. 뭐 행정부 중심으로. 그걸 본 상태에서 뭔가 좀 환호하고 더 국뽕을 살리면 좋겠다.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하면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순수한 자연스러운 국뽕을 좀 키우자. 그동안에는 좀 과장된 국뽕이었으면은 KF-11 그리고 이제 F-52지 그렇게 활약을 하니까 그래서 F-52의 움직임 폴란드에 납품해야 되는 그 버전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제 그게 제 시간에 26년 말까지 안 되면은 그냥 플랫폼 자체를 먼저 넘기긴 할 거예요. 폴란드 공군이나 말레이시아 M형 공군에 그 상태로 가져가면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 또 태국도 지켜보고 필리핀도 지켜보고 그런 쪽에 우리 자체 전투기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활약을 할 것이고 판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배경에는 20년간의 대테레 전쟁 기간 동안에 브라질 슈퍼 투카노가 상당히 잘 팔렸잖아요. 베스트셀러로. 근데 이제 그 시절은 갔잖아요. 대테레 전쟁은. 물론 이제 마두로 뭐 한 거는 별개의 작전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강도 분쟁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는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태국이 캄보디아가 좋은 사례고 필리핀도 지금 내부적으로 또 이 공산 반군이 또 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동남아시아나 저쪽 북아프리카도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도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F-50의 기존 버전도 팔고 개량 버전도 팔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면 굳이 남일이 다른 나라가 기존의 전투기 강국이 걱정하는 거를 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무시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뭐 프랑스 뭐 라파라고 협력할 것도 아니고 그 나라 무기를 사줄 것도 아니고 우리 거를 어떻게 잘 판매를 할 건지를 하여튼 뭐 집중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